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은 유동성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이고요. 이제 시장에서 보통 이제 유동성 관련한 뉴스를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뭐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를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뉴스나 이제 기사에는 사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없고 실제로 이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 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세인트루이스 연준 홈페이지에서 가져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져오는데 사실 미국 데이터가 뭐 지난주 대비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영상을 촬영하지 않을까 했었다가 제가 한국 영상에 대해서는 한국 지표에 대해서 저번에 미국 지표만 설명드리고 한국 지표를 설명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 지표만 설명드리고 한국 지표를 설명드리지 않았던 게 일단 두 나라 방향성이 똑같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월 17일 정도까지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9월까지, 뭐 빠른 거는 한 10월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져서 제가 미국 걸 중심으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뭐 한국과 미국이 달라지는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때 보통 한국 걸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향후에는 만약에 미국 데이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주는 조금 영상을 쉬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한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차트가 사실 뭐 제가 설명드릴 대부분의 일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빨간색 표에 이제 M1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 M1은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를 찍은 다음에 가장 먼저 늘어나는 그냥 본원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돈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뭐 광의의 통화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고요. 그 본원 통화인 M1이 증가한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정말 이제 돈이 증가될 때 늘어나는 그런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그 M2 통화량 증가율을 M1 통화량 증가율로 이제 차감한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낮을수록 M1 증가율이 높다는 거겠죠. 낮을수록 따라서 이제 시중에 잠자는 돈이 그냥 많이 증가됐다. 결국 그냥 통화량 자체가 본원 통화인 통화량 자체가 그냥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말이고요. M2-M1이 높을수록 시중에 지금 통화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1 나누기 M2는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지표인데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조금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뭐 2008년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2008년도가 아닌 1998년도 이제 IMF 때가 아마 국내의 가장 큰 위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1 나누기 이제 M2 지표도 1998년 IMF 위기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M1 나누기 M2 지표는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높을수록 이렇게 유동성이 높은 지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가장 낮은 이제 모습을 나타내었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유동성이 퍼지는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금 단기 시계열 차트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0년 차트인데요.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단계는 우선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유동성을 풀리는 1단계에 어떻게 보면 1단계인데요. 2008년 때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5.3%에서 2%까지 하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축을 하기보다는 기업들도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개인 분들도
저축을 하기보다는 뭐 주식이나 실물 경제에 아무래도 투자를 하게 될 유인이 많아지고 이제 뭐 개인이나 뭐 다중 채무자 분들도 좀 채무 부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경감이 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 1의 1단계고요. 그와 동시에 한국은행 등 뭐 중앙은행들이 이제 본원 통화, 즉 통화를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찍어내면서 이 M1 증가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 설명드리면 M1 나누기 M2 지표만 이 오른쪽 차트 값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 좌측 차트 값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화량을 찍으면서 M1 증가율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시중으로 흘러가야 M2 증가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M2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2-M1도 M1 증가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시중 유동성 단계 1단계는 우선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기 때문에 M1이 증가하고 M2-M1 증가율은 감소한다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그 단계에도 증시는 M1 통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를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M2-M1 증가율이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즉 M2 증가율이 이제 M1 증가율보다 과거 대비해서 이제 증가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어떻게 보면 시중에 증가하는 통화량이 M2 통화량이 M1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중으로 돈이 점점 흘러가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 때 이렇게 주식이 또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보통 유동성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이 모습을 보셔도 되고 이때를 보셔도 되는데 이 M2-M1 증가율 자체가 이제 한 0%를 보통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그때 이제 사실 유동성이 부족한 신호를 보통 시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0을 찍고 나서는 사실 리스크 단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보통 증시를 달리는 말에 타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증시가 더 오르긴 합니다. 물론 이 0을 닫고 나서도 증시는 더 오르기는 하지만 그때부터는 사실 리스크 단계 관리가 필요한 단계가 오고요. 실제로 M2-M1 증가율이 0%를 상회하게 되면 어김없이 일정 기간 내에 급락을 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냥 20년인 코로나 사태 때만 봐도 2019년에 어떻게 보면 M2-M1 증가율이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하락하게 되는데요. 정점을 찍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물론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 때문에 조금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 것도 사실 수치를 조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아마 이제 제 말에 이제 동의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08년이 아니라 일단 먼저 IMF 때부터 보면 1998년 때 보면 터지기 직전에 이 M2-M1이 급격하게 증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증가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불과 한 반달도 되지 않아서 주가가 정말 급락을 하게 됩니다. 거의 50%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더욱 하락한 거의 3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2008년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2008년도에도 이제 2000년대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M2-M1이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M2-M1 지표가 사실 거의 30%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도 어김없이 증시에 급락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였죠. 따라서 뭐 2019년에도 똑같이 정점을 치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이 부분에서 이 M2-M1 지표를 보는 투자자분들은 아마 조금 유의 있게 아마 조금 유심히
증시를 바라보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과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죠. 일단 지금은 그럼 어떤 단계이냐라고 말씀을 하면 해주시면은 지금 단계는 사실 기준금리를 이렇게 2019년 한 7월부터네요. 7월부터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0.5%까지 거의 이제 한 2% 수준에서 0.5%까지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 M1 통화도 많이 증가한 어떻게 보면 유동성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M1, M2-M1 증가율 기울기도 이렇게 완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일단 유동성 1단계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유동성 2단계입니다. 이 급증했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M2 증가율이 M1 증가율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M2-M1 증가율이 아마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거인데요. 물론 그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M2-M1 증가율이 감소했다가 하락할 때 살짝 이제 건전한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2단계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현재는 일단 유동성 1단계가 도래하면서 증시는 많이 급등을 한 상태고요. 다음 단계는 유동성 2단계이기 때문에 증시는 향후에도 더 급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유동성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보통 유동성 긴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 단계를 시장에서는 유동성 긴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M2-M1 증가율이 상승을 하는 단계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표현과 함께 일시적인 급락 가능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2단계를 통해서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